당신 지갑에 이게 왜 있는 거야? 남편 몰래 가방에 숨겨둔 수상한 물건. 2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지만 아내가 숨긴 이유는 남편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른 봄 어느 날 저녁, 48세의 박준혁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는 아내 김지은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여보, 내 카드 좀 가져다 줘. 가방 안에 있을 거야. 지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고 말했어요. 준혁은 아내의 검은색 핸드백을 들어서 카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평소보다 두툼해 보였어요.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 사이로 영수증들이 여러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마트나 커피숍에서 받은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낯선 카페 영수증 몇 장이 눈에 띄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였어요. 지은이가 평소에 가던 동네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오후 시간대에 받은 영수증들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주와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카드를 찾으려고 지갑 안쪽을 더 뒤지던 준혁의 손끝에 작고 네모난 물건이 닿았어요. 처음에는 약이나 사탕인 줄 알았는데 꺼내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콘돔이었어요. 준혁의 숨이 순간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포장지를 바라보며 현실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지갑 안쪽 포켓을 들여다보니 똑같은 포장지가 2개 더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준혁은 중얼거리며 그 물건들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48년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TV를 보며 혼자 웃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요. 여보, 카드 찾았어? 지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잠깐만. 준혁은 억지로 목소리를 내며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왜 아내 지갑에 그런 물건이 들어있을까? 언제부터 가지고 다닌 걸까? 그리고 누구와 사용하려고? 고마워. 지은이가 다가와서 카드를 받아갔어요. 그때 준혁은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갑을 뒤진 걸 눈치챘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지은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이를 더 가질 계획도 없었고 피임이 필요한 상황도 없었어요. 준혁과 지은은 딸 하나를 낳은 후로는 그런 관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아내가 그런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준혁은 문득 아버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중학생이었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말했던 그날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설마 우리 집도? 준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지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지은이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거나 쇼핑한다고 하면서 예전보다 오래 나가 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 지은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신경 쓰였어요. 예전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기도 했고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어요.
아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지은은 언제나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응. 그냥 잠이 깨서. 지은이 커피를 건네주며 남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준혁이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어디 몸이 안 좋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준혁은 커피를 마시며 아내의 모습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지은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 모습,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고르는 모습까지도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오늘 어디 나갈 일 있어?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지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준혁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준혁은 계속 아내 생각만 했어요. 혹시 자신이 집을 나선 후에 누군가와 만나는 건 아닐까? 그 콘돔을 정말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준혁은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온 준혁은 지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저녁 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와 보니 지은이 부엌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고 준혁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서둘러 전화를 끊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준혁이 넥타이를 풀며 물어봤어요. 아, 친구. 별거 아니야. 지은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준혁에게는 뭔가 당황한 것 같은 기색이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준혁은 계속 아내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지은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고 메시지 알림이 올 때마다 살짝 확인하는 모습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집을 나섰어요. 일부러 아내의 행동을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지은은 준혁이 나간 후에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고 들어보니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괜찮아? 어제 말한 그 일 말인데. 준혁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늦지 않으려면 정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혁은 집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던 일이었는데 오늘은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여보세요? 지은아. 나야? 뭐 하고 있어? 아, 여보. 왜 갑자기 전화했어? 별일 없지? 지은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집에 있어? 응, 집에 있어. 빨래 개고 있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고 뭔가 급하게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집에 돌아온 준혁은 지은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새 향수 샀어? 아, 이거 친구가 선물해줬어. 지은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준혁에게는 그 대답이 미리 준비된 것처럼 들렸어요. 주말이 되자 지은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 압구정에 있는 카페에서. 오랜만에 모이는 거라서 좀 늦을 것 같아.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며칠 전에 아내 지갑에서 본 영수증들을 떠올렸어요. 그 영수증들 중에 압구정 근처 카페에서 받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몇 시쯤 들어올 것 같아? 글쎄, 저녁도 같이 먹을 것 같으니까 9시나 10시쯤 될 것 같아. 지은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옷도 여러 벌 갈아입어보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진하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치고는 너무 정성을 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준혁은 지은이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아내의 지갑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며칠 전에 봤던 콘돔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지갑을 열어보니 콘돔은 그대로 있었지만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준혁은 회사에서 뜻밖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우연히 들렸거든요. 요즘 중년 여성들 외도가 정말 많다더라. 특히 40대가 제일 위험하대. 맞아.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사람 있어. 남편 모르게 젊은 남자랑 만난다는 소문이. 준혁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업무를 하다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혁 씨, 요즘 정말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아, 되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중년 부부들 이혼 소식 정말 많이 듣거든. 팀장의 말에 준혁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혁은 지은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집중해서 타이핑하고 있었고 준혁이 다가오자 서둘러 화면을 가렸습니다. 누구한테 문자 보내? 아, 딸한테 용돈 잘 받았는지 물어보려고. 하지만 준혁이 잠깐 본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준혁의 의심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혼자 외출을 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꾸미고 나갔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 외출이 잦았는데 그 시간에는 항상 친구들과 만난다거나 쇼핑한다는 핑계를 대고 나갔어요. 하지만 쇼핑한다고 할 때는 물건을 별로 사오지 않았고 친구들을 만났다고 할 때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준혁이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해 보니 평소에 가지 않던 지역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내역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준혁은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점심을 먹고 회사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내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지은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 카페 앞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지인 사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친밀한 분위기였거든요. 준혁은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내와 그 남자는 카페에 들어갔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남자가 누구지?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던 거야? 준혁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혁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뭐 했어? 별거 없어. 집에서 쉬다가 마트 갔다 왔어. 지은의 대답을 듣는 순간 준혁은 확신했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주가 넘도록 준혁은 아내의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목요일 오후 준혁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보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지은아, 나왔어. 준혁이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모든 방을 확인해봐도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준혁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어디 있어? 집에 없네? 아,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나는 마트에 있어. 30분 후에 지은이 집에 돌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마트에서 돌아올 때와는 달리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도 조금 지워진 상태였어요. 다음 날 금요일 준혁은 점심시간에 일부러 집 근처를 지나가 봤어요.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지은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젊은 남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그 남자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기 전에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남자가 지은의 손을 잡고 뭔가 간절하게 말하는 모습이 준혁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준혁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에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집에만 있었어? 응, 별일 없이 집에서 쉬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준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주말이 되자 준혁은 더욱 예민해졌어요. 토요일 오후 지은이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또 친구 만나러 가? 응, 지난번에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지은이 외출한 후 준혁은 집에서 혼자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저녁 8시쯤 되어서 준혁은 참을 수 없어서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어디 있어? 친구들과 식당에 있어. 왜? 언제 들어와? 1시간 정도 후에 들어갈게. 1시간 반 후에 지은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지워져 있었고 옷도 아침에 입고 나간 것과는 다른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 갈아입었어? 친구 집에서 잠깐 옷 좀 빌려 입었어. 음식 먹다가 흘렸거든. 그날 밤 준혁은 지은이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아내의 지갑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콘돔이 하나 없어졌어요. 원래 3개가 있었는데 이제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사용했구나. 준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월요일 준혁은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정도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혁은 혼자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말이죠. 직접 물어봐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혁은 지은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어요. 내일 또 어디 나갈 일 있어?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왜? 그냥 궁금해서. 다음 날 화요일 준혁은 점심시간 후에 조퇴를 신청했어요.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고 하고 오후 2시에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로 지은이 3시쯤 외출했어요. 준혁은 멀찍이서 아내를 따라가 봤습니다. 지은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내린 지은은 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10분 정도 후에 정말로 그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카페 안에서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두 사람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지은이 그 남자에게 뭔가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 같았고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지은이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1시간 정도 후에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 호텔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준혁은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야. 저녁 7시쯤 지은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다녀왔다고 인사했지만 준혁에게는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친구 만나러 다녀왔어.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던 모습, 함께 호텔 쪽으로 걸어가던 모습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준혁의 확신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수요일 저녁 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지은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지은은 계속 휴대폰이 신경 쓰이는 듯 했어요. 메시지 알림이 한 번 울렸는데 지은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준혁에게는 매우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후 준혁은 또다시 회사에서 일찍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니 집안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위험해.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간절하고 걱정스러운 톤이었어요. 아니야, 절대 안 돼.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준혁은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가며 아내의 통화를 엿들었어요. 알겠지? 정말 조심해야 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일이야. 그 순간 준혁은 확신했어요. 준혁이 현관에서 일부러 큰 소리를 내자 지은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아,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지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옷도 여러 벌 갈아입어 보며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디가? 준혁이 물어봤어요. 친구 만나러 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어떤 친구? 그냥 오래된 친구. 지은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지은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지워져 있었고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준혁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낸 증거처럼 보였어요. 주말이 되자 준혁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어요. 토요일 오후 지은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지은이 나간 지 1시간 후 준혁은 아내의 방을 둘러봤어요. 화장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물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새로운 립스틱과 향수, 그리고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작은 선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선물 상자를 열어봤는데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언제 이런 걸 샀지? 준혁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꽤 비싸 보이는 제품이었는데 자신이 선물한 것도 아니고 지은이 혼자 사기에는 너무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지은이 잠든 후에 다시 아내의 지갑을 확인해 봤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콘돔이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카드 영수증들이 몇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충격적으로 전개되었어요. 화요일 오후 준혁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낯선 남자 신발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걱정이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지? 괜찮을 거예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준혁이 며칠 전에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지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남자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들어갔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갑작스러운 준혁의 등장에 지은과 그 남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서둘러 일어나며 인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세요? 준혁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그냥 지인이에요. 지은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어떤 지인인데? 우리 집에까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당신한테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 남자가 급하게 신발을 신고 나가버린 후 거실에는 준혁과 지은만 남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대체 뭔가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정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요?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와서 둘이 앉아 있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서 온 거야. 잘못 생각하지 마. 그날 저녁 내내 준혁과 지은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거의 없었고 TV를 보면서도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어요? 준혁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응, 정말 별거 아니야. 지은은 여전히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준혁과 지은 사이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금요일 저녁 준혁이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요? 친구 만나러 가. 지은이 나간 후 준혁은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지갑을 다시 확인해 보니 콘돔이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주말에 딸 수영이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준혁은 반가웠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엄마도 요즘 좀 이상하시던데. 혹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수영이의 말에 준혁은 놀랐어요. 별일 없어. 괜히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영이는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화목했던 부모님의 모습과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수영이가 돌아간 후 준혁은 지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지은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당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언제까지 숨길 건가요? 곧 말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혁은 아내의 대답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고마워. 정말 곧 모든 걸 얘기해 드릴게. 그날 밤 준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지 못했어요. 20년 넘은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요일 오후 지은은 혼자 집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최근 들어 남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말투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태민아, 괜찮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모부님이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시던데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태민이도 준혁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수영이한테 말하는 게 어때요? 계속 이렇게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야겠지. 곧 말할게. 전화를 끊고 지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딸 수영이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은 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수영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아빠랑 같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중요한 얘기요? 무슨 얘기인데요? 수영이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꼭 와줄 수 있겠니? 응,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건 아니죠? 지은은 딸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미 수영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은 자신도 정말 괜찮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수요일 오후 지은은 태민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집 근처가 아닌 좀 더 먼 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모,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응, 좀 그래. 이제 정말 수영이한테 모든 걸 말해야 할 것 같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수영이도 알 권리가 있는 것 같고요. 태민이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어요. 이모가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지. 하지만 수영이를 힘들게 한 건 제 잘못이에요. 토요일 오후 수영이가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준혁은 딸을 반갑게 맞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얘기해 볼까?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혁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먼저 아빠한테 사과할 게 있어. 지은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 미안했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수영아, 내가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지은이 딸을 바라봤을 때 수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혁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남자친구? 응, 태민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3학년이고 저보다 2살 많아요.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뭘 설명한다는 거죠? 그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이 바로 태민이에요. 수영이 남자친구. 준혁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내가 만났던 그 젊은 남자가 딸의 남자친구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달 전에 수영이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무슨 문제?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수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어요. 아빠, 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잘못된 결과가 생긴 건 아닐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준혁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뭐라고?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 임신한 줄 알고 무서워서 엄마한테만 말했어요. 준혁은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어요.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거든요. 지은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일로 태민이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사과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난 거였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투였어요. 응. 태민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영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럼 그동안 제가 본 것들은 아마 태민이랑 상담하거나 조언해주는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지은은 남편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썼어요. 그럼 지갑에 있던 그건 뭐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떤 거요? 콘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과 수영이 모두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거요? 지은은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보건소에서 성교육 상담 받을 때 준 거예요. 수영이 주려고 가지고 있던 건데 성교육? 이번 일로 수영이가 너무 무지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혁은 점점 상황이 정리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외출할 때마다 거짓말한 건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직 말할 수 없어서 둘러댄 거예요. 지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영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아빠한테 남자친구 소개하는 게 수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무서워서 혼날까봐 차일피일 미뤘어요. 준혁은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제가 집에서 본 것도 태민이가 직접 와서 사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지은이 설명하자 준혁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황했던 거였구나. 응, 아직 소개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마주치게 되어서 준혁은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준혁은 아내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럼 제가 그동안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충분히 오해할 만했어요. 지은은 남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하지만 수영이를 먼저 생각해야 했어요. 저 때문이에요, 아빠. 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수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아빠가 무서워서 계속 밀었어요. 준혁은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나 싶어서 말이에요. 수영아, 아빠가 그렇게 무서워? 무서운 건 아니지만 실망하실까봐. 바보야.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한 거야. 준혁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태민이를 만나봐야겠네. 정말요? 수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만나봐야지.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이 아내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의심했는지 정말 부끄러워. 준혁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혹시 지갑에 있던 콘돔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게 있었는데 지은은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수영이한테 줬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날 밤 가족 간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수영이는 태민이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었고 지은은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준혁도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물어보세요. 혼자 상상하지 마시고. 며칠 후 준혁은 태민이를 만났어요. 태민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태민입니다. 응. 태민아 많이 들었어. 앉아. 준혁은 태민이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예의 바르고 진실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태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저희 때문에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그건 우리 가족 문제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준혁은 태민이를 위로했어요. 수영이를 정말 아끼는구나. 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어. 수영이 아빠로서 부탁할게. 우리 딸 부탁해.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화목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준혁은 태민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젊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민아, 앞으로 자주 놀러 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영이랑 만날 때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하고. 준혁의 말에 태민이와 수영이 모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날 밤 준혁은 지은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태민이 괜찮은 아이네.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인상이었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도와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준혁은 아내의 판단력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나한테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요. 수영이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알아. 엄마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을 거야. 준혁은 이제야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혁은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보다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오늘 태민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다음 주에 부모님께 수영이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빠르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혁은 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딸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태민이 부모님을 만나봐야겠네. 그러게요.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죠. 그날 저녁 준혁은 혼자 조용히 생각했어요. 지난 2달의 일들이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말이에요. 믿음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 그리고 가족들을 더 믿어야겠어. 준혁은 그렇게 다짐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준혁은 팀장에게 말했어요. 팀장님, 지난번에 중년 부부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응, 왜? 그런 추측성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칫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혁은 지은에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이제 다 잘 됐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박준혁의 집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4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은과 나란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기사 좀 봐요. 요즘 부부들 소통 방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어디 보자. 준혁은 아내가 가리키는 기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 전에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이런 방법들 써보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특히 이 부분.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는 게 인상적이에요. 문득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영이와 태민이가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영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무슨 좋은 소식? 태민이가 취업됐어요. 정말 축하해, 태민아. 지은이 먼저 축하해 주었고 준혁도 태민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준혁은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수영이가 말했을 때 준혁은 조금 쑥스러워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얘기도 더 많이 들어주시고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준혁은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지은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그때 일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다고요? 응,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것 같아서요. 준혁은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그 힘들었던 시간이 결국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박준혁의 집 식탁에는 매일 저녁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들이 담겨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의심과 오해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신뢰와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준혁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의심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도 성급한 판단보다는 따뜻한 대화를, 차가운 의심보다는 따뜻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